수면제 한 알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치매 발병률을 무려 5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밤마다 습관적으로 약통을 찾지만 사실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천연 수면제는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손길에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경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을 넘어 우리 몸에 무너진 호르몬 밸런스를 단 5분 만에 되살리는 의학적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건강한 노후와 활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잠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머리만 대면 잠들던 분들도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새벽 2, 3시에 눈이 떠지거나 아예 밤을 꼴딱 새우는 일이 다반사가 되지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천조절 중추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열이 확 오르고 식은땀이 나면서 깊은 잠에서 강제로 깨어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면증이 단순히 피로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위축시켜 치매의 지름길로 안내한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작용을 통해 낮 동안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데 잠을 못 자면 이 독소가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이 병원에 오셔서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 대신 배우자와의 스킨십을 처방전으로 내어드리곤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킨십은 반드시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노년기의 부부관계나 신체 접촉은 쾌락의 수단을 넘어 생존을 위한 호르몬 요법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존재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밤이 되어도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을 시키는 것과 같지요. 이때 남편의 따뜻한 손길과 적절한 압력이 아내의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C촉각섬유라는 특수한 신경은 부드럽고 느린 속도의 터치에만 반응하여 뇌의 정서적 안정 영역인 뇌섬엽으로 직통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뇌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강력한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노년의학 연구팀이 70대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잠들기 전 5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단축되었고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렘 수면의 비율도 2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수면제 반 알을 먹었을 때와 맞먹는 효과이면서도 약물 내성이나 다음 날 멍해지는 부작용은 전혀 없는 완벽한 치료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아무 곳이나 만진다고 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터치할 때도 의학적으로 신경이 집결된 스위치를 정확히 눌러줘야만 단 5분 만에 교감신경을 강제로 끄고 숙면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분은 이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고 엉뚱한 곳만 자극하다가 오히려 아내를 더 예민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 척추를 따라 흐르는 신경계는 각 장기와 뇌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수면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은 주로 목덜미와 엉덩이 위쪽인 천골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 해줘야 할 5분의 마법은 바로 이 신경줄기를 따라 흐르는 생체 전류를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아내분이 10년 넘게 갱년기 불면증으로 각방을 쓰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로 일주일 만에 아내분이 코를 골며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본인의 남성성까지 회복되었다며 기뻐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재워주는 과정에서 남편의 뇌에서도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 남성 갱년기 우울증과 무기력증까지 동시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의 불면증 치료가 남편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단 5분 만에 아내를 깊은 잠에 빠뜨리고 남편의 고개 숙인 자신감까지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후두하근이라 불리는 목덜미 뒤쪽의 오목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뇌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통과하는 관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딱딱하게 굳는 부위이자 불면의 스위치가 켜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을 편안하게 눕히거나 옆으로 보게 한 뒤 따뜻한 손바닥으로 이 후두하근을 감싸 쥐는 것만으로도 뇌파는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만 만져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5분의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에서 시작된 이완 신호를 척추를 타고 내려가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골반 기저부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속도와 압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여 역효과가 나고 너무 약하면 간지러움만 유발하여 신경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이상적인 압력은 마치 아기 다루듯 부드럽지만 묵직한 힘으로 초당 5cm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속도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느끼던 양수의 흐름과 비슷하여 인간의 무의식 속에 가장 깊은 안정감을 주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에 맞춰 남편의 손길이 아내의 척추 라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가 꼬리뼈 부근인 천골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가 탁 하고 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생체 전기가 오히려 남편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쪼그라들었던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남성의 기능이 오직 시각적인 자극이나 강렬한 흥분 상태에서만 작동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하고 단단한 생명력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리도 결국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강제로 분비시켜 혈관을 넓히고 혈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재우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아내의 천골과 척추를 마사지하는 그 순간 남편의 뇌는 수행불안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밤은 무언가 보여줘야 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압박감이 사라지고 오직 아내의 평안함에 집중할 때 남성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걷히고 그 자리에 혈관을 청소하고 확장하는 천연 산화질소가 혈액 속에 핑 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꽉 막혀 있던 수도꼭지의 밸브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수면 마사지 요법을 처방해드리면 처음에는 내가 아내 등을 긁어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시지만 한 달 뒤에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서 오십니다. 아내는 불면증이 사라져 피부가 고워지고 남편은 아내를 재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새벽녘의 묵직한 생명력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의 자율신경을 조율해주는 동조화 현상 싱크로니제이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5분 터치의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엉덩이 위쪽에 평평한 뼈, 즉 천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골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곳으로 천골 신경총이라는 거대한 신경 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들은 방광 직장, 그리고 남녀의 생식기로 직접 연결되는 생명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부위의 순환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이 생기고
남성은 전립선이, 여성은 자궁 주변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아내를 옆으로 눕게 한 뒤 손바닥의 가장 두툼한 부분, 즉 수근 송금치를 이용하여 아내의 천골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찰에 의한 열감입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뼈를 통과해 안쪽의 신경 다발까지 전달된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누르며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약 3분 정도 이 동작을 반복하면 아내분의 호흡이 눈에 띄게 깊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골든타임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뇌는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수면 모드로 진입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남은 2분 동안 반드시 만져주어야 할 히든 스팟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곳은 의학적으로 림프의 하수구이자 혈액의 정거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허벅지와 몸통이 이어지는 서해부, 우리가 흔히 사타구니 혹은 Y존이라고 부르는 부위의 가장 안쪽 라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하체 근육이 빠지면서 이 서해부 림프절이 눌리고 막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해 다리가 붓고 저리며 무엇보다 골반 내부의 장기들로 가는 신선한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마치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처럼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남편분은 아내의 무릎 뒤쪽 오금을 살짝 받쳐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아내의 서해부 라인을 따라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림프핵과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은 아내의 하체에 고여있던 독소를 배출시키고 차가웠던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게 하여 수족 냉증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즉각적으로 해결합니다. 동시에 이 행위를 하는 남편의 손끝 감각도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뇌의 감각 영역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고분, 천골의 신경을 깨우고 서해부의 림프를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나 위험한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한 회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천만큼 강력한 치료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우리는 각방을 쓴 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색합니다. 혹은 남편이 먼저 잠들어 버려서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혼자서도 이 호르몬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셀프 테라피 방법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건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침실에서 3분 만에 척추의 자율신경을 리셋할 수 있는 의학적 팁이 있습니다. 지름 10cm 정도로 단단하게 만수건을 목 뒤가 아닌 흉추 1번 아래에 받치고 눕는 것인데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바로 부신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이 뻗어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활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강력한 공장입니다. 이곳이 구분 등과 잘못된 자세로 눌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호르몬 생성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 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마사지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불면증을 해결하고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생활 속 독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자는 침실 안에 심지어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과 베개 속에 숨어서 우리의 호르몬 수용체를 공격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석회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좋은 것을 챙겨 먹어도 매일 밤 8시간 동안 이 독소를 들이마시고 피부로 흡수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이것의 정체를 모르고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방치하고 있는데 이 독소는 특히 남성의 전립선 비대와 여성의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우리 침실을 점령하고 있는 이 소리 없는 파괴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섬유 유연제의 달콤한 향기와 드라이 클리닝 후 남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그리고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많은 분이 좋은 냄새가 나야 잠이 잘 온다며 침구류와 속옷의 섬유 유연제를 듬뿍 사용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내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 샤워를 매일 밤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불이나 잠옷에 잔류한 프탈레이트 성분과 각종 계면활성제는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의 유분막을 뚫고 우리 몸속으로 침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신체 부위별로 피부 흡수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팔 안쪽의 피부 흡수율을 1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남성의 생식기인 음낭 부위의 흡수율은 무려 42배에 달합니다. 즉, 다른 곳은 몰라도 속옷과 닿는 부위만큼은 독소에 대한 방어벽이 거의 없는 활짝 열린 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렇게 침투한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가짜 여성 호르몬 엑세네스트로겐 행세를 하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의 근육이 빠지고 뱃살이 나오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화학적 것에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성분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지속적인 공격은 자궁과 유방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 점막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부부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장 침실의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침구류와 속옷만큼은 향기 나는 유연제 사용을 중단하고 식초를 한 스푼 넣어 헹구거나 햇볕에 바짝 말려 소독하는 자연적인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매끈거리는 합성 섬유보다는 통기성이 좋고 거친 순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잠자는 동안 생식기의 온도를 낮추고 호르몬 공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외부의 적을 제거했다면 우리 몸 내부의 엔진을 손볼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열쇠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이 정력을 좋게 한다며 장어나 굴 같은 보양식을 찾으십니다. 물론 좋은 음식이지만 이미 혈관이 녹슬고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년의학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남성의 기능 저하를 단순히 자존심 문제로만 치부하여 비뇨기과에 가서 비싼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에만 급급할 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그곳으로 가는 혈관의 굵기는 약 1mm에 불과합니다. 반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3, 4부터 뇌로 가는 경동맥은 500mm 정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문제가 생길 때 가장 가느다란 혈관인 생식기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편분의 아침 반응이 사라지거나 관계시 강직도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주인님, 지금 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5년 뒤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긴급한 구조 신호 SOS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일은 곧 생명을 지키고 혈관을 청소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고 깨끗하게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식탁 위에는 죽어가는 혈관을 되살리는 천연 혈관 확장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식재료에 알맹이만 먹고 진짜 약효가 들어있는 껍질과 뿌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식재료 하나를 꼽자면 저는 주저없이 수박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름철 과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수박은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시트룰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시트룰린은 체내에 들어오면 아르기닌으로 변환되어 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생성해냅니다. 그런데 이 보물 같은 성분은 달콤한 빨간 과육이 아니라 우리가 맛없다고 버리는 하얀색 껍질 부분에 약 60%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박 껍질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제철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고
수박 껍질보다 무려 10배 이상 강력한 혈관 청소 능력을 갖춘 이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채소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군인들의 피로, 회복과 자양 강장제로 쓰였으며 현대의학에서는 혈압을 낮추고 혈류량을 30% 이상 증가시키는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이 채소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리해 드셨을 때 일주일 만에 혈액 내 산화질소 농도가 2배로 뛰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샐러드로 먹거나 즙을 내어 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채소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입안의 침타액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만 비로소 우리 몸에 흡수되는 활성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꿀꺽 삼키는 즙보다는 반드시 입안에서 오래오래 씹어서 침과 섞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적의 채소는 바로 마트 채소 코너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붉은 뿌리 채소 비트입니다. 하지만 비트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비트의 효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과 함께 드셔야 하는데 이 조합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산화질소 생성 원리를 그대로 식단에 적용한 것입니다. 비트가 혈관을 넓히는 재료라면 이것은 그 넓어진 길로 혈액이 콸콸 흐르도록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에 흔히 있는 식재료이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갈아서 아침 공복에 주스 형태로 마시는 순간 당신의 혈관 나이는 10년 아니 20년 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70대 후반의 남성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부부 관계를 포기하고 사셨는데 제가 처방해드린 이 혈관 칵테일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시고 나서 3개월 만에 당화혈 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물론 아내분이 귀찮아할 정도로 밤마다 활력이 넘쳐 제2의 신혼을 보내고 계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 비법의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찐 비트 4분의 1조각을 준비하십시오. 생비트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살짝 찌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관 내벽의 상처를 치유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이 열매를 5알 정도 추가하는 것입니다. 흔히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열매는 비트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돕고 그 자체로도 남성 호르몬 생성의 원료가 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한 꼬집 넣어야 하는 가루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루는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수천 년간 성기능 강화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향신료입니다. 이 가루가 들어가는 순간 단순한 건강 주스는 강력한 천연 호르몬 부스터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강황 가루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레의 주원료로만 알고 있는 이 노란색 가루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혈관 내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만성 염증을 긁어내고 혈액이 떡지는 혈전 현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트가 혈관을 넓혀 길을 터주는 확장 공사를 담당하고 호두가 호르몬의 원료를 공급하는 자재 트럭이라면 강황은 그 길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보수업체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가장 완벽한 혈관 재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입자가 커서 단독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은 후추를 한 꼬집같이 넣어 갈아야 합니다.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1000%까지 끌어올린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찐 비트 1조각, 호두 5알 강황, 가루 반 티스푼, 그리고 후추 톡톡. 이것을 물이나 우유와 함께 갈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비싼 병원 치료 없이도 부부의 침실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혈관 회춘 칵테일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과 신경, 그리고 호르몬을 다스려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장식할 가장 중요한 심리적 처방을 내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마사지를 해서 몸을 고쳐놓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늙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남성분이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박사님, 예전처럼 불같이 타오르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행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도파민이 지배하는 흥분과 쾌락의 불꽃놀이였다면 노년의 사랑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지배하는 안정과 신뢰의 온돌방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꽃놀이는 화려하지만 순식간에 재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근하게 데워진 온돌은 밤새도록 식지 않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지요. 나이가 들어 반응이 느려지고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퇴화가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뇌와 몸이 진화한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오직 삽입과 사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굳이 결정적인 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살냄새를 맡으며 안고 있는 것, TV를 보며 발을 포개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기에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인 통계를 보면 70대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성공적인 결합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몸을 놀이터 삼아 장난치고 애무하며 그 과정에서 오는 친밀감을 즐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부담감을 내려놓았을 때 죽어있던 남성의 기능이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수행 불안, performance anxiety의 해소라고 합니다. 반드시 세워야 한다,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다 라는 사회적 시선이나 아프고 귀찮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폐경은 여성성의 끝이 아니라 임신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오롯이 나 자신과 남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신혼의 시작입니다. 질 건조증이나 통증은 앞서 말씀드린 마사지와 적절한 윤활제 사용, 그리고 충분한 전이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녹슬어버리는 기계와 같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라며 포기하고 덮어두기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100세 시대에 남은 30년, 40년을 각방을 쓰며 대면대면한 하숙생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도 챙겨주고 잘 때도 손잡고 자는 평생의 연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학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몸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분의 마사지, 침실 환경의 변화, 그리고 혈관 주스를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에 눈을 뜨는 활력이 달라지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최고의 항노화제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과 질병의 시간이 아니라 황혼역의 노을처럼 가장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열정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활력 주치의 박민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